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초적인 파이토치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릴 석사과정 김준엽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파이토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신 개발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생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파이토치를 그냥 냅다 써보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조금 쌓고 가시면 이제 개발을 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배우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bout PyTorch는 파이토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Hands-on PyTorch,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분들의 만드는 세미나 중에서 Hands-on이라는 거는 직접 쳐보면서 실행을 하나씩 해보면서 하는 그런 세션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나씩 같이 이렇게 치면서 실행을 하는 그런 환경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글 콜앱으로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다루고자 하는 거는 variable, autogradient,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s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오늘은 variable하고 autograde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토인코더라든지 뭐 혹은 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좀 프랙티컬한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토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개발을 잘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혹은 이런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개념을 알고 갈 필요가 있어서 써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개발자 사이에서 조금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조금 논란이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개발 환경에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의 이 효율성을 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OOP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깊게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말 단순한 개념, 저희가 파이토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파이썬을 쓸 때 뭐 매트플럽 라이브러리라든지 혹은 numpy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패키지를 썼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토치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패키지하고 프레임워크가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앞으로 파이토치 혹은 텐서플로우와 같은 그런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배우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딥러닝 모델링입니다. 딥러닝 모델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많이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링 자체만 놓고 해보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말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배우기 위한 딱 그 수준까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파이토치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안에 있는 프레임워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파이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정말 개발자를 모르는 상황, 개발을 아예 모른다는 상황에서 파이썬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건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언어라는 거는 제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 사회 관습적인 체계입니다. 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체계라는 거에 조금 방점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체계인데 그게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형식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형식 언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어의 특성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앞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읽으실 때 체계적으로 코드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어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영어를 배울 때 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굳이 많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거는 명사, 나 혹은 뭐 나의 팔 혹은 나는 걷는다, 나는 집으로 걷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단순화해서 표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코드는 정말 단순하게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numpy를 불러온 다음에 x와 y 밸류를 찍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정말 단순한 코드의 예시입니다. 이 예시에서 fs라는 밸류에 variable에 100을 넣을 거고 그 다음 f에도 variable에 변수 2를 넣는다. 여기는 할당을 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s 플러스 v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s 여기서 중요한 거는 s 플러스 v가 아니라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x라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할 텐데 이 변수는 numpy arrange에 100을 넣었을 때 값이고 y 값도 똑같이 이 공식을 넣은 값의 sign value를 넣은 게 y value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드를 읽으실 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numpy.arrange 가로하고 fs 이렇게 읽으시지 마시고 numpy에서 arrange라는 메서드를 쓸 텐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variable은 fs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체계적으로 읽어주시면 좀 더 코드를 읽으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자연어하고 다르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서드 괄호하고 오브젝트입니다. 뭐 예를 들면 sorted list 혹은 absolute value -3 이런 식으로 해당 메서드를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메서드 괄호하고 오브젝트를 썼을 때는 보통은 그에 맞는 객체가 반환이 됩니다. 예를 들면 sorted 괄호하고 리스트를 쓰시게 되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sort를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혹은 absolute -3은 -3을 absolute value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나오는 값 3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object dot method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object dot method
이 자체를 콜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배우게 되겠지만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파이토치에서 우리가 어떤 인풋을 받을 때 그 인풋에 특정한 어,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클래스 변수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입니다. 그 트랜스포머를 쓸 때 이 두 번째 방법, 오브젝트 답 메서드가 우리가 이러한 메서드들을 차례차례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 메서드 함수 자체를 불러올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만 쓰고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오브젝트 답 메서드라는 개념을 거의 쓰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개념인데 오브젝트 닷 메서드 괄호하고 파라미터 이거는 저희가 아까 영어 단어에서 봤다시피 어떤 오브젝트에 어떠한 동사 행위를 취할 텐데 그거의 대상은 파라미터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PLT, 매트플럽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대상이 플롯을 할 텐데 그 플롯을 할 때 쓰는 데이터는 그래프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조금 더 읽기가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단순한 파이썬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코드들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시 코드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를 다 알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 value.isA 하고 이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value가 뭐 a라는 것인지 확인을 할 텐데 그걸 할 때 확인하는 값은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특정한 한 언어만 잘 배우고 그 구조를 잘 알게 되면 다른 언어들은 사실 그 구조들의 변화지 그 표현하는 내용이 다른 거지 구조 자체는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든 간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코드를 읽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드는 이제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루비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코드는 이제 C++ 코드 라인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형태. 여기서는 변수 형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대상을 할 때 s.begin 하고 s.end를 한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괄호 안에 파라미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미리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함수가 원래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트럭처로 웬만한 코드는 다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파이토치를 정말 깊게 배우시게 된다면 C++을 어느 정도 코드를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활용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언어가 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읽으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자연어처럼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파이토치가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가 뭐 어떤 뭐 판다스를 쓴다든지 넘파이를 쓴다고 할 때는 보통 라이브러리 혹은 패키지를 가져온다고 하지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많이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의 집합이고
두 번째로 앞서 개발한 사람들의 지혜와 사례를 활용을 해서 정형화된 형태의 규칙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어 반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제어 반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인 구조만 알면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구단을 인쇄를 할 때 정말 저희가 계산을 다 해서 구구단을 쓸 수도 있고 혹은 함수를 만들어서 구구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 반전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인쇄를 하고 싶으면 특정하게 이러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너가 나한테 어떤 값을 줘야 우리가 구구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어 반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코딩을 해야 올바른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면 왼쪽의 그림은 라이브러리의 예시입니다. 여러분의 코드가 특정한 기능을 필요할 경우에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의 코드에 적당히 맞춰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여러분의 코드가 프레임워크의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레임워크가 이러이러하게 코드를 짜라 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코드를 짜고자 한다면 분명히 오류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차이는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토치가 뭐 딥러닝의 프레임워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텐서플로우 다음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텐서플로우가 전체 코드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라면 뭐 파이토치는 뭐 11% 정도. 그러니까 전체 비중의 10%, 텐서플로우가 전체 비중의 40%인데 이거는 이제 한 2018년도 자료고 최근 자료를 보면은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가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섹션이라는 거는 파이토치도 쓰고 텐서플로우도 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텐서플로우가 잘하는 것이 있고 파이토치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굳이 텐서플로우만 쓰면은 굳이 텐서플로우만 쓸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둘 다 쓰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주류 언어는 텐서플로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가 못하는 부분이 파이토치에도 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 파워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얼만큼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작성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라서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박스의 왼쪽을 보시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가 있게 됩니다. 이제 텐서플로우는 한 2년 전쯤에 이제 1년 전쯤에 텐서플로우가 케라스 오픈소스를 어떻게 보면 흡수 합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시게 되시면 케라스를 자동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는 파워스코어에서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텐서플로우 케라스와 그 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되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보자면 뭐 MXNet이나 CNTK 같은 경우에는 C 혹은 C++ 개발 환경에서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딥러닝 4J, 딥러닝 4J는 이제 J가 자바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ast AI는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워크인데 최근에 파이토치 다음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들의 그런 파퓰러리티를 좀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오픈소스라고 한다면 개발자들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 코드를 쓸 수 있게 공유를 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의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픈소스라는 거는 그렇게 정말 평화로운 곳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파이토치라는 거는 이제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밀고 있는 혹은 개발을 하고 있는 밀고 있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구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쟁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프레임워크들 간의 호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좀 배우셔야 한다면 이 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토치가 조금 더 초보자들에게는 좀 쓰기 쉬운 그런 개념이라서 이제 파이토치를 좀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파이토치에서 만든 혹은 프로덕션한 그런 모델을 텐서플로우 바꾸거나 혹은 텐서플로우에 있는 거를 파이토치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방법은 이제 오닉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뭐 파이토치, 뭐 사이킨러н, 뭐 이렇게 텐서플로우로 바꿨던 거를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덕션 환경에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다 되지는 않고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장에 나가시면은 이 두 개를 다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기본적인 것들 개발하기 위해서 좀 필요했던 것들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딥러닝 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파이토치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 핸즈온 파이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까지 설치하는 뭐 이런 세개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진 않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형태로 이 부분의 실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구글에 파이토치를 치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 pytorch.org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내려가시면 pytorch build, stable과 preview가 있습니다. stable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좀 안정된 형태로서 버그라던가 혹은 뭐 기타 다른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증명이 된 버전이고요. 프리뷰 나이틀리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버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스테이블이고요.
이제 your OS, 이제 여러분들께서 쓰시고 계시는 뭐 오퍼레이션 시스템, 뭐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리눅스 클릭하시고, 맥 쓰시는 분은 맥, 윈도우는 윈도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로 하고요.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다, 두 번째는 PIP, 세 번째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스로 설치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저희가 어떤 깃허브에서 가져와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가 파이torch 깃허브이 되겠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소스 코드부터 설치를 하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의 코드로 컴퓨터로 가져온 뒤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PIP와 콘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주의를 드리고 싶으신 게, 보통 대부분만 처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뭐 아나콘다라 혹은 미니콘다 같은 그런 그런 아이파이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아마 개발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아나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아나콘다를 치시게 되면 아나콘다 파이썬에 대해서 아나콘다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툴킷이다 해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고, 설치를 하는 부분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행 환경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발을 하실 때는 어, 아까 나이틀리 버전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빠른 버전이라고, 최신 버전이라고 항상 좋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 써서 어, 코딩하다가 버그 걸리고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 걸리느니, 오히려 예전에 거 안전한 버전을 설치를 해서 어,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안을 두시고, 이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다를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이제 어떤 쉘 창이라고, 터미널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봤다시피 인스톨레이션을 할 건데, 아나콘다라는 거를 설치를 했고, 아나콘다는 아나콘다 파이썬을 클릭하신 다음에 individual edition에서 여러분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7을 쓰셔도 되지만 하실 수 있다면 3.6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3.6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콘다 리스트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해당 환경 안에 설치된 파이썬 패키지 목록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파이토치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파이토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드리는 게, 아나콘다 환경에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콘다 명령어로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닐라 파이썬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패키지를 관리하고 설치할 때는 이 PIP라는 패키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나콘다 환경에서도 PIP로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PIP 인스톨 numpy 하게 되면, 네, 정말 간단하게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콘다 리스트를 해보시면은
네, numpy로 설치가 됐다. numpy가 설치가 됐고 이건 이제 PIP로 설치가 됐다. 채널에서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콘다 환경에서 PIP를 자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패키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콘다를 쓰시게 되면 이런 패키지 충돌을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PIP는 그런 자동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말 아주 중요한 뭐 필요한 순간 아니시면 웬만하면 콘다 환경에서는 콘다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랭귀지는 파이썬 쓰시면 되고요. 쿠다도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쿠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 파이썬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쓸 때 우리가 어떤 GPU를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이 GPU를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고 어떤 쿠다라는 그런 쿠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GPU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GPU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언어가 이제 쿠다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쿠다는 딱히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똑같이 이 쉘 창에 이 명령어를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 collecting packages metadata,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하고 뭐 충돌이 있는 앞으로 설치할 패키지 간에 충돌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다운로드가 될 거고 새로운 패키지를 그다음에 업데이트되는 패키지들. 네, 그래서 Y를 누르시게 되면 아마 설치가 다 되실 겁니다.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L을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패키지 충돌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패키지를 쓰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A 어, A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B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프로젝트를 할 때 쓰는 그런 패키지들은 A 환경에만 놔두고 B 프로젝트를 할 때 쓰는 패키지들은 B에만 놔두게 되면 서로 충돌 없이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상 환경을 보는 방법은 콘다 리스트를 하시게 되면 콘다 environment 리스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베이스는 기본 환경이고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이랑 2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으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콘다 activate 2 그럼 이제 2라는 환경으로 체크인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아나콘다에 파이토치를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도 정말 간단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으시면 콘다 여러분들의 패키지 이름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다 주피터 노트북 하시게 되면 네,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어떤 패키지든 설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콘다 띄고 패키지 이름 이런 형태로 검색을 하시고 콘다 명령어로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설치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 컴퓨터 직접 해보시고 혹은 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콜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지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